안녕하십니까. 37기 이강무입니다. 다음은 전쟁의 기술 스트러터지2 과거의 방식으로 싸우지 마라. 혁신자들의 전쟁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과거의 일을 반복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모든 것을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하무적 프로이센 군대의 패배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권력의 정점에 빠르게 도달한 인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나폴레옹은 위대한 장군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이자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장군들은 나폴레옹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센 장군 중에 호헨노에는 전쟁의 승리는 우월한 전략의 구사, 조직력, 군기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센 군사들은 정교한 전술을 마치 한 대의 기계처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1806년 8월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 빌헬름 3세가 6주 후에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을 때 호헨노에는 이번 원정이야말로 수년간 나폴레옹을 무찌를 방책을 전력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0월 14일 예나 부근에서 나폴레옹과 호헨노에는 맞닥뜨려 결전을 드디어 맞이한 것입니다. 양측 병력의 숫자는 동등했지만 상대인 프랑스군은 체계도 없이 무턱대고 전투하다가 여차하면 도망갈 기강이 해이한 병력인 반면 호헨노에 자신은 휘하부대가 엄격한 지휘 체계를 준수케 했고 군사들을 마치 발레단처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였습니다. 호헨노의 군대는 탁 트인 평지에 있었고 나폴레옹 군사들은 정원 벽 뒤나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프로이센 군은 볼링 핀처럼 차례로 모조리 넘어가기 딱 좋은 손쉬운 관역이었습니다. 당황한 호헨노에는 병사들에게 진격을 멈추고 대형을 바꾸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사격을 계속 퍼부어 프로이센군 대열을 무너뜨리며 그들을 사륙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나 전투는 한때 무적이던 프로이센군의 굴욕적인 패배로 끝났습니다. 프로이센 군대의 패배를 그냥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로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개인과 국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직면하는 능력,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욱더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성공들이 미래에는 당연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실제로는 과거의 성공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모든 전투, 모든 전쟁은 다릅니다. 예전에 통했던 것이 오늘도 통하리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의 끈을 끊고 현재를 향해 눈떠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상상력입니다. 1605년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결투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전자는 마타 시치로라는 청년으로 검술로 유명한 요시오카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요시오카 가문과 결투가 벌어질 때마다 그는 몇 시간 늦게 도착하여 그들의 화를 부추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찍 가서 남의 몸을 숨겼습니다. 마타 시츠로는 한 무리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도착했습니다. 마타 시츠로의 부하들은 풀숲에 납작 엎드려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무사시가 나무에서 뛰어내려 마타 시츠로의 목숨을 끊고 나서 다른 자들을 향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은 무사시를 포위하기는커녕 어정쩡하게 줄지어 서고 말았습니다. 무사시는 당황한 부하들을 차례차례 베어 죽이는 데는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투의 승리는 일본 최고 검객으로서 무사시의 명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오른소의 저자인 미야모토 무사시는 모든 결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의 요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마타 시치로와의 결투는 평소와 달리 일찍 결투장에 도착하는 방법을 썼으며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게는 기습 공격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상대방이 잠시 넋놓을 때를 노려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무사시의 적들은 눈부신 기교, 성광 같은 칼놀림, 비전통적인 무기에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면한 순간에 반응하지 않고 훈련과 기술, 그리고 예전에 통했던 것들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미 전력의 본질을 파악한 무사시는 적들의 경직성을 이용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려면 스스로에게 신화와 오해를 걷어내야 합니다. 전략은 조리법에 따라 요리를 하듯 일련의 조치나 발상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에는 마법의 공식이 없습니다. 발상이란 그저 땅에 주는 걸음에 불과합니다. 발상은 당신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여 바로 그 순간의 열기 속에서 가야 할 방향과 적합하고 창조적인 반응에 대해 영감을 불어넣을 뿐입니다. 책이니 기교니 공식이니 하는 화려한 무기 같은 주물들은 내다 버리고 스스로 전략가가 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머릿속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반응하며 오래전에 소화하긴 했지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론과 발상들을 적용하려 듭니다. 더 많은 책, 더 많은 이론, 더 많은 생각들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위대한 장수와 창의적인 전략가가 돋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당면한 순간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력을 점화하고 행운을 거머쥐는 방법입니다. 지식과 경험, 이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발생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인생의 혼돈에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신념과 원칙을 재검증하라. 나폴레옹은 그가 신봉하는 전쟁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어떤 원칙도 신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기회주의자의 최고봉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무원칙을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략에 불변의 법칙이나 시대를 초월한 규칙이 있다고 믿는 것은 경직되고 정적인 입장으로 결국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역사와 이론을 공부하면 세계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은 말할 나위 없겠지만 이론이 도구마로 굳어가는 성향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 전통에 대해, 캐캐묵은 일처리 방식에 대해 가차없이 대해야 합니다. 과거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 과거의 전쟁은 비록 승부에서 이겼다 손 치더라도 하나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 전쟁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승리한 경우 당신은 그 전략을 되풀이하려는 성향을 보일 텐데 이처럼 성공은 당신을 게으르고 자아도취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패배한 경우 당신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지기 쉽습니다.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라. 인생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유연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위대한 전략가들은 선입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처럼 그때그때의 순간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언제나 움직이며 언제나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빨리 과거를 잊습니다. 현재가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서 되찾고 싶은 것으로 외모, 육체적 건강, 단순한 즐거움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한때 지녔던 유연한 정신입니다. 아이들처럼 흠뻑 빠져들 새로운 어떤 것, 관심을 집중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흡수하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기적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흐름에 맞게 적응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전쟁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타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가까스로 알게 될 즈음 당신은 변화해야 합니다. 방향을 선회하라. 어떤 상황에서 평소와 정반대로 행동하여 스스로를 비일상적인 환경에 놓아보거나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낯설기도 하겠지만 잠옷 상쾌하고 후련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단정하기 십상입니다. 당신이 평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평소 방식대로 반응하다 보면 대충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방향을 선회하여 참신한 태도로 행동하면 당신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게 됩니다. 관계가 시시한 패턴으로 흘러갈 때마다 이런 방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을 종종 우울하거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는 불필요한 집착, 진부한 공식의 반복, 과거의 승리나 패배에 대한 기억이라는 형태로 당신을 옥죄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과거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스스로 현재에 반응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라. 과거에 썼던 방법을 다시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가끔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